안녕하십니까. 오세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시험 기획재정부 관세청을 소관부처로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B는요, birth, 탄생을 말하고요. D는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C는 뭘까요? 네, C는요, 바로 choice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관세사 자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본 강의를 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또 한 번의 멋진 선택을 하셨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관세사 자격이라는 것이 취득하는 것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멋진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고시 공부라는 것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주변의 호응이라든가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장훈이라는 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대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투런 끝내기 홈런을 쳐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강의장에 왔는데요. 네, 장훈이라는 선수도 과거에 일본에서 굉장히 기량이 좋아서 일본 사람들이 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훈 선수는 거절을 하죠. 이 한마디로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굉장했던 인기는 사그라들었고요. 그 장훈 선수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장훈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관중석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인 나가라. 심지어 한국인 빠가야로. 이런 얘기까지 곳곳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진 거죠. 자, 그래서 장훈 선수는 더 이상 타석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조용해졌을 때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 욕을 했을까요? 아니면 니온진 빠가야로 이렇게 했을까요? 너도 바보야.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네, 장훈 선수는 그런 품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렇게요.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그리고 배트를 잡죠. 그리고 상대 투수는 일본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던진 공을 힘있게 올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장애운동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관중석은 순간 얼음이 됐습니다. 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장훈 선수는 1루를 돌아, 2루를 돌아, 3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장훈 선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승엽 선수처럼 주변에 어떤 적극적인 호응도 받고 여러 가지 응원도 받고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조건에서 홈런을 친 것과 그 장훈 선수처럼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친 홈런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이라든가 주변 분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계셔서 마음에 조금 상처를 안고 공부를 시작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워낙 장기간의 공부다 보니까. 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신다면 그 기쁨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인생의 마운드에 쓰셔서 멋진 홈런 한 방을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선제적으로 드리고 오늘 OT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험에 있어서요, 여러분 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있죠. 내가 과연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또는 시작에 설레임도 있을 수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또 공부의 어떤 양을 찾아보니 상당하다. 그래서 이걸 과연 내가 언제 다 끝낼 수 있을까라는 조급함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짐을 이제 매년 이제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첫 수업에서는
마음가짐을 한번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3가지 말씀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합격하시고요. 네, 관세사가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하고 약속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험이 뭐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의식과 실천만 따른다면 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 드릴 건데요. 효율적인 공부, 그리고 압축적 정리. 네, 이것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지금부터 마음의 정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제가 항상 합니다. 네, 보세요. 합격을 위한 마음 정비 3가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닫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앞으로 고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1차와 2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공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자, 언제까지 1차를 해야 한다? 뭐 언제까지 몇 회독을 돌려야 한다? 또는 2차에서는 언제까지 뭐 2차 서브노트를 완성해야 된다? 뭐 나는 지금 벌써 2차 공부 끝냈다. 시험만을 기다리고 있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네, 저는요 이제 수험 시절에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과 병행을 했었습니다. 이 공부를. 그때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상당히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주변에 어떤 어줍지 않은 조언, 너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한다 라는 이런 조언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자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주변 조언자들께서 몇 번이나 시험을 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합격까지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처지에 맞는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 혹은 뭐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주변 뭐 어떤 얘기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입장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진도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하십시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나뭇가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날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치라든가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시고 네,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십시오. 자, 그리고 2번째, 엉덩이는 최대한 무겁게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쉬는 날이어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명절에 뭐 친지분들이 모이셔도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걸르면 일정 기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공부하시라. 그리고 일정 시간, 그리고 일정 장소, 그리고 정해진 학습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만은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엄격히 관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 당장 문구점에 가셔서 스탑워치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시는 시간, 그리고 식사하시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가 온전히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의 총량을 한번 측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보양보해서 12시간은 나오셔야 됩니다. 뭐 인강을 들으신다거나 자습을 하신다거나 공부에 관련된 시간이 12시간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처지에 맞게 좀 긴 호흡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6시간은 보셔야 됩니다. 저도요, 다른 일과 병행했기 때문에 6시간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은 못했지만 합격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탑워치를 저도 사용했습니다. 정말 집중도 있게, 몰입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최소한 12시간 네, 하시고, 3번째 전달드릴 말씀은 눈은 멀리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음 주에 같은 내용의 문제를 풀어보니 오히려 더 모르겠다. 심지어 기억도 잘 안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 내용들이 온전히 숙성이 되어서 실력으로 또는 성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여러분, 한 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네, 정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은요, 성공을 그르치게 할 뿐입니다. 그르치게 할 뿐이다. 그래서 특히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뭐 1년 안에 동차한다. 심지어 뭐 2년 안에 끝낸다. 뭐 이런 분도 있으신데 병행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조금 더 멀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합격은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다? 네. 주변의 조언에 귀를 닫다. 두 번째, 자, 최대한 우리 시간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한다. 스탑워치 등을 이용해서 압축적 공부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급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음의 정비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드릴 말씀은 여러분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부가요. 자, 실제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네, 그 환경에 대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환경. 가장 중요한 건 뭐 그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책상 앞에 절대로 침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고시의 필패를 부르거든요.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1차 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앞에 침대가 보여요. 몸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잠깐 누워보자 하면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진도를 못 끝낸 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 공부 중에 시선 밖으로 침대를 확실히 옮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상 위에는요, 불필요한 물건을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집중력을 저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역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책도 있으면 안 돼요. 타 과목 책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 무역영어에 집중하고 있는데 회계를 보면 회계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집중력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치우셔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회계 공부하실 때는 무역영어 책을 치우셔야 돼요.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고, 심지어, 뭐, 여자친구가 사준 열쇠고리도 두시면 안 됩니다. 책상 위에.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무역영어도 그렇고 회계도 만만치 않은 어떤 질적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몰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방해하고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스마트폰. 자, 그리고 인터넷, TV는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뭐 드라마 보시는 분 없겠죠. 뭐 송중기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지금도 보신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리 두시고, 뭐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1시간에 3회 이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합격하기가 좀 힘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좀 이렇게 꺼두시고, 인터넷이, 그러니까 책상 위에 인터넷이 상시 이렇게 켜져 있는 분들은, 네, 그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 거리 두세요. 자, 그리고 책상은 공부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일정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합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집중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책상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식사도 하시고, 고시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식사도 하시고, 뭐 잡지도 보시고, 뭐 영화도 보시고, 뭐 TV도 보시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책상이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쓰인다면 온전히 집중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책상을 사용하면, 자, 책상에 앉았을 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공부로 이제 집중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몰이로. 자, 그러니까 뇌에서 공부로 이제 빨리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이 이제 하루하루 그리고 매 시간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네,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책상은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식사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게 이제 프리스쿨이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대학생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 이 미지의 공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쉬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자,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빠르게 여러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빠르게 여러 번을 반복하되 자, 일단 모르면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법대로 이 공부를 하시려면 다 못 끝내십니다. 다 못 끝내고 암기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자, 기존의 방법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잡듯이 완벽히 이해하려고 했던 자,
기존의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꼼꼼히 보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머리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물 흐르듯 편안하게 읽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씁니다. 구체적인 얘기. 자, 1단계는 3번을 읽으시는 겁니다. 3번 어떻게 읽는다? 여러분들께서 수업 오시기 전에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연필로 모르는 단어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실 때 아,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단어에 밑줄을 좀 쳐오세요. 문장이라든가 어떤 단어에 모른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밑줄을 쳐온다. 그리고 편하게 그냥 읽으세요. 어차피 처음 하신 내용이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자, 어떤 자격시험을 공부하든 간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벼운 마음으로 물 흐르듯이 그냥 전진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막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다 적으시면서 하시면 처음만 까맣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수학의 정석도 처음에 까맣고 뒤는 공부의 진도가 안 나가서 하얗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3회를 보는 겁니다. 3회 보시고 그 다음에 2단계는 2번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업에 오세요. 수업에 오시면 제가 이것은 진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는 이건 여러 번 기출이 됐습니다. 또는 작년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라고 한 단어라든가 하는 문장이라든가 어떤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연필이 아닌 다른 형광펜 등을 이용해서 체킹을 하셔야 돼요. 네, 표시를 하시는 거죠. 네, 표시 행위를 하시고 자, 읽어 가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댁에 가셔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하시면서 그 형광펜 칠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뭐 귀가하시면서 전철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형광펜으로 딱딱딱 칠하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좀 힘이 나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전달 드린 내용대로 하면. 자, 그리고 3단계는요, 이제 5회, 5번을 보는 겁니다. 5번 본다고 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다 보나요? 할 수 있지만, 제가 전달 드린 내용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표시했던 연필, 그냥 밑줄,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모르는 단어라든가, 자, 이런 것들 체킹했던 것과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핵심 사항들을 자, 빠르게 보시는 거예요. 네, 빠르게. 몇 차례? 5차례 보시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귀가하시면서도 자, 우리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귀가하시면서도 이 1시간에 한 권 다 볼 수도 있어요. 체킹된 것만 보면.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자, 제가 저 수업을 듣는 분한테 정말 자,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하세요. 그 어떤 공부를 하셔도.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책 한 권을 10번 독파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가지치기 한 겁니다. 본인이 밑줄 치신 것과 제가 형광펜 칠하라고 했던 것들, 그것들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들만 빠르게 보셨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10번 보는 거 이제 부담 없으시죠? 그렇게 보게 되면 처음부터 꼼꼼히 암기하면서 가셨던 분들이 3회 독파한 것보다 더 빠릅니다. 이 10회가. 꼭 기억하세요. 기존 공부 방법의 3회 독파 속도보다 더 빠르다. 자, 완전히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게 고시라고 해서 엄청난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거는 정말 단언할 수 있는데 제가 부탁드린 대로 연필로 모르는 단어, 뭐 신용장 이런 단어가 나온다. 신용장에 밑줄 치세요. BL 모르겠다. BL에 밑줄. 뭐 상업성장 모르겠다. 연필로 밑줄.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말인 것 같다. 그러면 밑줄 쳐오세요, 그냥. 네, 예습으로. 네, 우리 비전공자라면, 우리 전공자라면 그럴 필요 없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오셔서 저한테 형광펜 체킹만 받으면 되죠. 이건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빠른 속도 안에 무역 영어, 뭐 기타 과목들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신감 가지십시오. 네.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지금부터는 무역영어에 대한 통념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영어의 통념과 진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무역 전공자이기 때문에 난 무역영어 공부 안 해도 돼. 혹은 나는 토익이 고득점자야. 그러니까 무역영어 그렇게 무섭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고득점자다 또는 전공자다라는 미명하에 자, 우리 소홀히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 음식에 있어서도 양질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고시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도 자, 전과목의 고른 밸런스 유지가 합격의 열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역영어도 무시하면 안 된다. 전공자다, 토익 고득점자다. 왜?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무역영어는 일반 영어일 뿐이다. 그냥 영어일 뿐이다. 아닙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매년 시험 문제는 비슷하다. 자, 그리고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매년 출제되는 큰 줄기와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은 어떤 일관되긴 실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반 영어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무역 실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게 더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학원에 있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무역 법리가 기출이 됩니다. 무역 법이라든가 국제 법이라든가 국제 규칙이 있는데요. 그게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도 있고요. 소송 사례 등도 등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내용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영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역 전공자라고 해도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달드린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담감을 좀 줄이십시오. 자, 그리고 일반 시험 준비 그리고 수업의 방향성의 상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르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 건 다 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압축적 강의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역영어 그냥 책만 보면 되지, 해석만 해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효율성이라는 것이 고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오세진 관세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첫 번째 효율성.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압축 정리입니다. 압축적 정리. 압축적 정리. 내용이 이제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게 실력으로 직결되지 않는, 점수로 직결되지 않는 상황이 이제 계세요.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압축적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이 효율성과 압축적 정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수업의 장점은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제가 체화시켜 드린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얘기 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압축적 강의한다. 이런 얘기를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강의의 근본적인 컨셉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OT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강의에 대한 OT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업에 대한 우리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 어떠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 최적화된 강의, 완성된, 우리 100%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수험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해야 될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본 수업에서 시행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마다 최고라고 떠드는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저만의 진정성을 오롯이 담아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의 컨셉. 자, 근본적 컨셉은요. 분석은 완벽하게, 그리고 부담은 최소화입니다. 자, 분석은 완벽하게 누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합니다. 제가 밤을 새서라도 기출된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개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제가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컨셉 뭐다?
분석은 완벽하게. 자, 어떠한 강의보다 분석은 완벽하게. 그리고 부담은 최소화. 자,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다? 효율성과 압축적 정리라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완성된 효율적, 압축적 정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점수의 원천입니다. 네,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업앤다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와 함께 이제 수업을 하게 되시면, 네. 자, 우리 모의고사에서 일정한 점수, 고득점에 수렴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대로 된 분석, 그리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선명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걸 제가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컨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수업의 이제 강점인데요. 첫 번째, 우리 뭐였다? 분석은 완벽하게, 그리고 부담은 최소화. 여러분들 부담이 없으셔야죠. 무형영어만큼은. 자, 저로 인해서 부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강의 컨셉 가겠습니다. 각 유닛의 포인트를 명확하게 시각화해 드립니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눈에 들어오는 학습 내용 마인드 맵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무형영어의 범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아셨죠? 그냥 무형영어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이렇게 마인드 맵을 제공하고요. 또 영문 협약, 규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내용이 깊이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 구조를 잘 따라가실 수 있게 이해하시기 쉽게 기억하시기 좋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user friendly. 그래서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강의를 구성합니다. 이 PPT도요. 제가 판서도 양이 많지만 PPT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최대한. 자, 이것도 제작을 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강의. 제 강의의 철칙입니다. 네, 철칙. 꼼꼼하지 못하면 필패합니다. 그래서 자, 꼼꼼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리고 압축적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하다가 걸리시는 부분, 영어가 다소 이제 부족하셔가지고 영어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해드릴 거예요. 영어 해석하는 방법까지. 자,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문 분석을 통해서 끊어읽기 자료도 제공합니다. 저희 학원 교재가 이렇게 끊어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무형영어만큼은 오세진 강사를 통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적중 예감을 통해서 자, 출제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옵니다. 이것은 나오기 힘든 내용입니다라고 제가 가지를 다 쳐드릴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 유념을 하셔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좀 자신감이 생기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무형영어만큼은. 자, 그리고 자, 이건 아까 예로 들어드린 거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실 일. 그것은 뭐다? 바로 체화의 과정이다. 체화가 뭐죠, 여러분? 몸에 녹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식에는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식에는 첫 번째 사상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상적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 접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인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녹아내는 것이 바로 절차적 지식입니다. 그걸 체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구구단 같은 경우. 자, 내 몸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체화의 과정인데 여러분들,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라고 했죠. 저는 온전히 깨어서 여러분들의 보물이 될 수 있게끔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을 위해 강의 중에 집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 차단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체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네, 그리고 자, 여기 스타트 라인과 피니싱 라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자, 뭐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누구나 시작을 하면 절반은 좋은 결과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자, 시작한다고 해서 누구나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시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시작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 네, 올바른 시작.
이 무역영어 공부라는 것이요, 여러분, 중구난방.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압축적이지 못한 중구난방에 대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잘못된 시작을 하게 되면 필패합니다. 무역영어가 꽈락이 나요. 회계학이 꽈락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영어도 꽈락이 나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최적화된 컨텐츠. 그냥 최적화되면 안 돼요.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와 강의로 정말 올바른 시작, 좋은 시작을 해서 그 시작점 자체가 곧바로 결승선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고시에 합격하시는 비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무역영어는 2차 무역 실무하고도 90% 이상 그대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준비를 정말 다른 과목, 우리 관세법이라든가 이런 2차와의 연계를 갖는 과목과 함께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시작이 반이면 안 됩니다. 자, 올바른 시작이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시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자격증이 아니에요. 자격사를 지금 만드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서 수년 이렇게 일정 시간 의미 있는 노출이 필요합니다. 네,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 수년이 심지어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참 이 시험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한데 자, 저는요 시험의 본질을 꿰뚫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적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실력을 수직 상승, 자 곧바로 합격선으로 갈 수 있게끔 점핑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자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는 취지이자 목표입니다. 자, 아셨죠? 네, 여러분들에게 일정 시간이 필요는 하지만 자 저희 강의로서 자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자, 합격에 도달할 수 있게끔 제가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은 완벽, 부담은 최소화, 그리고 단기간에 압축적 정리를 통해서 자, 수직 점핑.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무역 영어에 대한 우리 앞으로 마음가짐부터 해서 공부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을 자,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가 매 시간 이거 정리시켜 드린 내용이니까 숙제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정지 화면을 이용해서라도 적으셔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무역 영어 수업에 대한 개괄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역 영어 수업에 대한 개괄. 여러분 이것은 자 우리 노트 있으십니까? 노트 하나씩 이제 준비하셔서 교재에 적으시는 것보다 자신의 노트를 하나 좀 만드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있으면 구문이라든가 무역영어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자 무역영어 수업에 대한 개괄. 자, 무역영어는 어떤 영어다? 무역에 대한 영어죠. 쉽게 말해서 무역영어는 무역에서 쓰는 영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래서 무역영어는 무역에 대한 영어인데 자, 우리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냐면 무역에 대한 이론이 또 나옵니다. 영어로. 자, 그리고 일반 영어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법 시험도 나오고 그리고 순서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일반 영어 시험도 필요하다. 실력도.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되셔야 되고 그 다음 관세사 무역영어는요, 우리 여타 뭐 검정시험 무역영어도 있잖아요. 뭐 1급, 3급. 이 보통의 영어시험, 검정시험 영어보다 그 난이도가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업의 진행은 제가 첫 번째 수험생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 수업하는 컨셉도 말씀드렸고요. 특히 제가 이제 보면, 자, 작년부터 보면 한 절반 이상이 우리 관세사의 인기가 좀 상승해서 이미지가 좀 제고가 돼서 비전공자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럼 비전공자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기초적 무역실무 지식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리스쿨도 자 그런 취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1년의 무역 절차 오늘도 보실 건데요.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무역 어떤 마인드, 무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메커니즘화 되어 있구나 라는 무역 마인드도 제가 확립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출제에 해당하는 국제 법리와 관련된 원문을 일목요연, 간결,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자 대부분입니다. 70% 차지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국제 법리와 관련된 겁니다. 국제법, 국제 규칙 이런 것들도 제가 깔끔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고의 진척을 방해하는 그런 모호한 개념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자, 저는 제 수업의 방침은 이겁니다. 어떤 개념 정리의 정점을 찍을 겁니다. 개념 정리의 정점을 통해서 어떠한 난이도, 어떠한 평가 방식에도 여러분들께서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자,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전공자라고 하셔도 크게 뭐 절대로 부담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수업은. 네, 제가 영어 하나하나부터 개념 하나하나부터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재 구성은요. 지금은 프리스쿨 교재고요.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서는 상권과 학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권은 무역 이론들이 쭉 한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역 이론들이. 자, 그리고 학원은 국제 협약, 국제 규칙이 이렇게 자 있습니다. 다 영어죠. 뭐 영어. 영어에 대한 거. 근데 이게 우리 관세사 시험의 몇 %다? 70% 정도 압도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 소스는 우리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자, 이거 기억 못 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CISG라는 게 있고 UCP라는 게 있고 인코텀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보십니다. 그건요 5번 이상 정독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CISG, 알파벳 CISG, 그리고 UCP, 그리고 인코텀즈. 이 3가지는 시험에서 한 해에 6에서 7문제가량씩 축제됩니다. 이 하나당. 그러면 총 20문제 정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건 5번 정도 정독하십니다. 그리고 자, 지금 방금 제가 CISG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CISG는요. 유엔에서 만든 국제법이에요. 무역에 관한 법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 이건요. 1조부터 89조까지 완벽하게 학습을 하실 겁니다. 우리 전범위에 대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CISG를 공부하는 그 진도에서는 24조까지만 할 겁니다. 일단 24조까지만. 왜냐하면 뒷부분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역 영어가 마무리되고 뒷부분, 후반부에 수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CISG는 24조까지 공부하고 나중에 자 25조부터 또 추가적으로 수업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왜? 자,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시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협약과 보험약관이 있는데 자, 이것들도 자, 다 수업을 마무리하고 후반부에 CISG 후반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후반에 하는 내용들이 자, 후반 이론 수업 후반에 하는 내용들이 자,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심화 내용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한 10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약에서 한 30문제가 나오잖아요. 국제법이라든가 국제협약에서 국제규칙에서 30문제 출제되는데 나중에 하는 그 내용들이 한 10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우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후반까지. 네. 개념 정리 후반 수업까지. 자, 철두철미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금일 수업 프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개념 강의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세진 관세사 만나서 무역 영어를 이제 처음 배우게 될 텐데 도대체 뭘 배울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호기심을 갖고 오실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어떤 방향, 목표물을 미리 설정해 드리는 게 바로 프리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해드립니다. 자, 무역 영어란 무엇인가?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죠. 무역 영어가 뭔지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니까. 무역 영어는 뭐다? 무역에서 사용되는 영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역 영어의 범위는 잠시 후에 배웁니다. 무역 영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공부해야 된다. 그 범위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범위. 그리고 무역의 통신문이란 무엇인가? 통신문은 우리 의사소통이죠. 자, 일본에 있는,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자, 나와 거래하는 당사자에게 제가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영어로 메일을 보낸다거나 편지를 보낸다거나 텔렉스, 뭐 전보를 보낸다거나 그런 통신문이죠. 3대 서류는 무엇이다? 여러분 지금 전혀 모르셔도 돼요. 전공자 아니니까. 자, 대표적으로 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배우실 거고요. 자, 그리고 무역, 국제무역의 정의와 전체적인 내용, 과정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환어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서류죠. 신용장이란 무엇인가? 비전공자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자, 하루하루 자, 꾸준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무역거래의 국제성을 반영한 통일적인 국제규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오늘 배우실 거고요. 국제협약과 국제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국제협약의 두 가지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런 내용들을, 네, 모델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자, 오늘 배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각 수업 시간에 사전에 미리 전달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하, 목표가 설정되시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 그죠? 또 이게 지금 문제 스타일이 2차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1차와 2차의 연계성을 감안하셔서 자, 구두로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자, 쓰실 수 있게끔 해 두시는 것이 2차를 대비하는 효율적인 1차 공부입니다. 아셨죠? 네. 다 압축적 정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런 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네. 여러분들 잠시 쉬시고 네. 자,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첫 시간에 공부한 건 뭐다? 네, 마음가짐부터 여러 가지 우리 고시 공부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무역 영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